서류 뭐 요청하는 서류 갖다 내고 하다 보면 결론은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항상 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청년층을 농업으로 유입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런 사업 만들었고 그래서 이만큼 실적을 냈다 라는 정도에서 뭐 그 이상의 관심을 이제 저 같은 당사자들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좀 그런 느낌은 많이 받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되는 83년생 영동에 귀농해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준비 중인 최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청년 창업농인 거죠? 저는 이제 청년 창업농은 다 받아서 의무 영농 기간 중에 있는 청년 농업인이죠. 그러면 벌써 그냥 귀농한 지가 3년이 넘은 거네요? 네, 지금 햇수로 귀농해야지 맘먹고 준비 시작한 게 올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4년이나 됐네요. 영동 내려온 건 19년도에 내려왔고요. 20년부터 이제 청창농 지원하는 거 시작해서 뭐 교육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지금 이제 됐습니다. 그럼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본인이 그 농경할 수 있는 뭐 품목이나 뭐 기반 시설 이런 게 하나도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원래 제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이제 버섯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서 표고버섯을 농사를 지으려고 계속 계획을 해왔던 거라, 원래 그 계획대로였으면 올해 이제 재배사를 짓고 벌써 이제 영농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준비 기간 중에 사놨던 땅이랑 뭐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이제 계획이 참 사람 일이 계획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지났죠. 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기간에 기반을 다져라 라는 의미였던 건데, 저는 이제 그게 끝난 시기인데도 아직 사실 제대로 수익이 나는 농사를 짓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서 많이 늦었죠. 네. 그 좀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청창농 선정되면은 바로 그 해부터 이제 영농 기반 만들고 땅 뭐 구매한다든지 임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땅은 이미 임대를 하거나 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표고를 그 하시려고 했던 게 잘 안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 기존에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는다든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다시 취직을 하느니 농사 짓는 거 괜찮겠는데 이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해볼만 하겠다 시작을 했던 터라, 사실 뭐 땅 사는 것까지도 농어촌공사 통해서 좀 저리로 장기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재배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사실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 시설비까지는 대출이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들어서 이제 사실 올해 이제 중반쯤에 어떻게 보면 완전 한번 멘붕이 왔다가, 지금 벌써 3년 햇수로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우리가 버섯 재배한다고 하면은 뭐 시설이 좀 특이한 걸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특이하다고 하기보다는요, 그 버섯 재배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섯 재배사 종류 자체가 비닐하우스 간이 재배사라고 부르는 기존 이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비닐하우스형 재배사가 있고, 이제 조금 고정형 밀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판넬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쓰려고 했던 그 스마트팜 정책 자금이라는 그 대출 자체가 하우스를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스마트팜이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여서, 그래서 판넬로 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단가가 조금 시공비 자체가 조금 많이 견적이, 근데 사실 지금 요새 스마트팜 얘기하는 온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협 쪽에서는 이제 표고버섯의 수익성에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너무 높다, 뭐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와서
그러면은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조립식 판넬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최종 대답을 듣고 조금 많이 억울하기도 했고 좀 어이없기도 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시공비랑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견적을 업체에 받아보면. 그래서 하우스 재배사를 먼저 견적을 처음에 냈었어요. 신청서를 처음 쓸 때는 하우스 견적을 가지고 같이 서류를 넣는데, 그때 들은 대답이 그거였거든요. 비닐하우스는 스마트팜이라고 인정을 해주기가 좀 어렵겠다. 이게 결국에는 농협에서 얘기하는 제일 큰 기준은 그거거든요. 시공이 되고 나서 그 시설물이 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더라고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지금 시설물이 아니라 농자재로 분류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한 2개월을 업체 다 찾아다니고 상담해서 견적서 끊고 해서 판넬형으로 다시 견적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가서 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네. 비닐하우스로 대상 작물로 해가지고 뭐 딸기나 쌈채소나 네. 오이 이런 거 다 비닐하우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피복제는 비닐로 쓰긴 하는데, 골조를 온실 골조를 넣어서 나중에 이제 등기까지 하는 방향으로 농협에서는 대출을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지금 이 스마트팜 정책자금이라는 대출로 사실 신규 창농하는 친구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하우스, 기존에 저희가 얘기하던 뭐 2중이나 3중 이런 하우스로는 그 대출 자체가 좀 받기가 어려워서. 그럼 지금 받으려고 했던 대출 자금이 어떤 자금이에요? 그 청창농 대상 자금이에요? 아니요, 스마트팜 자금이에요? 네, 요거는 그 농정원에서 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라는 20개월짜리 교육이 따로 있는데, 요 교육 수료생들 플러스 한농대 출신들 그 나이 제한 똑같이 걸어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그래서 제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저는 그 홍보만 믿고 이 교육 받으면 이렇게 내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그 홍보상의 내용으로 보면 최대 한도는 30억이고 10억 미만은 자부담 없이 이 교육 수료한 조건으로 나이 조건만 넘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처음에 교육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홍보를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막상 이제 제가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마치고 나와서 실행을 하려고 갔더니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그랬던 거죠. 참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네. 그런 걸 그 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닐 테고. 그쵸. 연애에 200명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 받는 그 대상 공간도 전주나 뭐 이런 시설 있는데 가셔서 직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전국에 지금 4군데 권역 이제 혁신밸리라고 해서, 그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미 정착한 지역이 영동이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상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요. 전북 쪽은 김제가 혁신밸리 메인 장이고요. 전주에 이제 교육장을 같이 그냥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밀양, 전남이 정확하게 어디였나, 고흥이었나, 뭐 그렇게 한 4군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청창농 자금이랑 조금 다른 성격 같은 거 같은데. 네네. 기존 청창농들은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걸로 담보가 안 나오거나 뭐그 담보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못 받게 돼서, 그러니까 청창농 받는 자금이 귀농이나 휴게농이나 다 같은 바우처로 알고 있거든요. 브런치가 같은 사업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자금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농지 구입하는 거 이외에는 참 쓰기가 힘든 자금이라고밖에 저는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 계속 상담하고 서류 뭐 요청하는 서류 갖다 내고 하다 보면 결론은,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항상 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담보가 없어서 힘들다는 대답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창업농들은 보통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그 스마트팜 자금이라고 해도 네. 보통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이제 비닐하우스 연동으로 져가지고 그쵸. 딸기 재배사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좀 뭐 건물이 아니면 담보를 제공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라. 그 여기 좀 이 스마트팜 자금, 이 정책 자금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몇 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이 교육생들한테는 되게 이슈였던 일들이 요 몇 년 앞으로 몇 번 있었거든요. 이 자금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완공이 되고 나니까 농협 측에서 온실이 아니라 하우스를 지으셨네요. 그러면 이건 담보가 없으니까 총 대출 받으신 금액의 뭐 40%, 50% 이거는 지금 바로 다시 상환을 해주셔야 나머지 거 대출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전국에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까지 갔다가 이제 판례로 저도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됐던 게 법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를 담보 가능한 시설물로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시설을 가지고 등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법원에서 판단으로는 그래도 최하 10년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가건물로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농협에서 그 다음 이제 선을 그었던 게 골조 그리고 피복 제조사에서 10년 보증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이거 시설물로 인정해주고 대출 진행해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으로 저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가 결론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은 뭐 외국산 쓴다고 해도 5년이면은 한 번씩 가는데 네네. 10년 보장된 비닐이 있나요?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뭐 불소 필름 아니면 뭐 일본제 피오 필름, 이런 거는 이제 그 제조사에서 10년짜리 보증 개런티를 끊어준대요. 구입을 할 때 이제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취지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도 너무 없고 금액의 차이에 비교하면 실제로 기존에 지금 농사지시던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국산 제일 싼 거 사서 2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게 훨씬 더 돈 계산 따지면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금 농업 현실인데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정책이나 절차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융자나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주기 위한 억지 행정 같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의 당사자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정말 기존의 기반,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층을 농업으로 유입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런 사업 만들었고 그래서 이만큼 실적을 냈다 라는 정도에서 뭐 그 이상의 관심을 이제 저 같은 당사자들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좀 그런 느낌은 많이 받죠. 참 안타까운데 지금 동원 씨가 하고 계시는 그 스마트팜 자금도 네. 혹시 그러면은 농협이 주은행이고 농심보가 보증을 쓰는 건가요? 스마트팜 정책 자금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 스마트팜 코리아에 이제 매년 연초에 이제 그 해 조건들 갱신되는 게 있으면 변경돼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농협도 이제 요거는 농림부에서 전국 단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청창농처럼 단위 농협에서는 아예 받지를 않고요. 그냥 NH 중앙의 농협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조건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 수료나 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되고 나이 제한이 해당이 돼야 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저 하나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같이 교육받은 동기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잘 활용해서 벌써 시작한 친구들 당연히 많이 있죠. 저도 지금 이제 교육 수료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물려받은 부모님의 영농 기반이 있어서 뭐 최소한 내가 온실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 마련이, 융자가 껴있지 않은 땅이 마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농협에서는 또 심사를 할 때 그거를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영농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지금 이제 독립경영을 처음 시작을 하더라도 고실적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심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정말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아니고 기존에 제가 들어와서 뭐 이거는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뭐 따로 만들어 놔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탓도 좀 할 수 있을 것 한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농업도 빈익빈 부익부가 네. 굉장히 심한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죠. 네. 뭐 네.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건지. 네네. 그러면 지금 동원 씨 상황이 네. 청창농 자금으로 땅은 구입을 한 거네요? 저는 땅 구입은 청창농 자금은 쓴 건 아니고요. 후계농 자금은 아직 27년도까지 안 써서 그냥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 땅 구입은 사실 구입할 때부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미 사실 버섯으로 좀 확정을 해놓고 재배사 지을 자리를 찾던 거라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요 대출은 나중에를 위해서 조금 사실 남겨놨던 부분이고, 요거는 농어촌공사에 가면 또 이제 청년들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 좀 혜택적으로 해서 좀 저리로 장기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는 그걸로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아 세워서 이미 땅을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놨는데 이 계획이 틀어지니까 사실 이 땅은 재배사를 안 지으면 다른 작물로 뭔가를 하기에는 시설을 짓는다거나 하기에는 너무 작은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융자가 껴있는 땅인데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답답해서 조금 해결책을 찾느라고 요새 좀 많이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원 씨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실 이제까지 해왔던 게 조금 미련이 남아서 요 올해 몇 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해보니까 뭐 지난 거 붙잡고 미련 가지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제 지금 그래도 그간에 준비해 오면서 만들어 놨던 것들 좀 뭐 크게 수익이 나진 않더라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좀 쓸 수 있게 준비 중이고요. 내년 봄에 이제 뭐 다른 작물로 바꿔서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거의 지자체들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유행을 탄다고 해야 되나요? 좀 붐이 일어난 시점이라서 지자체들마다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임대 운신들을 좀 많이들 짓고 있고요. 영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사업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입주를 좀 해서 다시 차근차근 기반을 좀 다져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 대상이 되신 거예요? 네네. 내년 5월 달로 해서 지금 온실 자체를 딸기 온실로 지금 설계를 해서 공모를 했던 거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딸기 논사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딸기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교육이 필요한 작물인데, 네네. 그 딸기는 어떻게 키우고 이러는 거에 대한 매뉴얼 숙지가 돼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계획하면서 받기 위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팜 보육 사업을 들을 때 저는 작물을 상주 같은 경우에는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이렇게 4작물이었어서 저는 교육을 딸기로 1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거라서 이제 경험은 그냥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이제 실습했던 게 있고요. 이제 제 거 하면서는 또 물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서 뭐 굳이 딸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제 세대에서 제 또래에서 농업을 시작하면서는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임대 사업소가 그 2년 계약일 것 같은데, 그죠? 3년 영동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으로 계약을 3년이에요? 네네 하고 다른 있어요. 지자체는 2년짜리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네. 3년 그러면은 딸기 재배를 하시겠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돌파구가 생겨서 네.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 땅 때문에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 동원 씨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정착을 하실지는 저도 이제 기대하면서 네, 예, 자주 찾아뵙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그 준비 잘 하셔서 이제 제대로 정착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